자, 여러분, 자, 마더텅 사회문화 배준호입니다. 자, 여긴 이제 우리 이 과목이 뭐예요? 우리 배우는 과목 사회점 문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학에 대한 파트가 있고요. 또 이렇게 문화에 대한 파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문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아주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의 이해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문화의 의미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무슨 의미? 하나는 넓은 의미가 있어요. 넓은 의미의 문화가 있고 하나는 무슨 의미의 문화가 있다? 좁은 의미의 문화가 있다. 자, 넓은 의미의 문화는 그러니까 우리가 후천적으로 배우는 생활 양식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회 구성원의 행동 및 사고 방식의 총체적인 생활 양식. 넓은 의미로 보면은 거의 모든 게 다 문화예요. 그렇죠? 이런 어떤 제가 쓰는 전자칠판의 어떤 분필, 뭐 전자칠판, 뭐 내가 입고 있는 옷 이런 거 다 우리들이 지니는 생활 양식이죠. 생활 양식. 이 넓은 의미의 문화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가 포함이 안 되냐면 본능적 행동이나 본능적 행동이나 어떤 개인적 습관 있죠. 이런 건 제외가 됩니다. 개인적 습관은 제외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대소변을 보는 행위, 이런 행위 자체를 우리가 문화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본능적 행동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배워가지고 화장실을 가죠. 화장실 가는 행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문화입니다. 우리가 배운 후천적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혼자 손톱 물어뜯는 습관이 있다고 해봐요. 자, 개인적으로 혼자 손톱 물어뜯는 습관, 이런 건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문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본능적 행동과 개인적 습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넓은 의미의 문화에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좁은 의미의 문화는 근데 이제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면 이 평가적 의미가 들어가요. 좁은 의미의 문화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평가적 의미가 들어간다. 평가적 의미. 그래서 좋은 것, 편리한 것, 세련된 것, 예술적인 것. 이 예술적인 것의 의미로 우리가 특히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제가 물어봐요. 야, 당신 취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클래식 공연 가는 걸 좋아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보자고요. 당신 되게 문화적인 사람이네요. 라고 했을 때 당신 되게 문화적인 사람이네요. 그 의미가 뭐예요? 뭔가 좀 예술적인 사람이다 이런 거죠. 예술적인 사람이다. 어떤 생활 양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술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를 하는 거죠. 이렇게 뭔가 좋게 평가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문화는. 그래서 이런 예술적인 것, 개화된 것, 발전한 것 등 특정한 의미를 지닌 생활 양식을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 좀 평가적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좋은 것이라는 평가적 의미가 좀 들어가 있다. 보통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보통 이 문화라는 말이 앞에 오면 좁은 의미로 쓰입니다. 문화인 뭐예요? 뭔가 좀 예술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을 우리가 문화인이라 그러죠. 문화생활의 의미가 뭐예요? 뭔가 예술적 활동과 관련 있는 걸 우리가 역시 문화생활이라고 그러죠. 영화를 본다거나 문화행사. 자, 이렇게 문화행사 역시 뭐예요? 뭔가 예술적이고 뭐 노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행사라고 얘기하죠. 좁은 의미의 문화입니다. 자, 넓은 의미의 문화는 주로 역시 이렇게 뒤에 옵니다. 뒤에. 문화라는 말이 뒤에 오는 경우. 한국 문화, 한국의 생활 양식. 자, 서양 문화, 서양의 생활 양식. 대중문화, 대중들의 생활 양식. 청소년 문화, 청소년의 생활 양식. 이렇게 어떤 우리 생활 양식을 일컫는 넓은 의미의 문화 이렇게 주로 뒤에 쓰이고, 자, 앞에 쓰이면 주로 좁은 의미의 문화로 쓰인다라고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문화의 종류로서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뭐 어려운 건 전혀 없어요. 자, 물질 문화는 말 그대로 물질, 만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근데 이 형태 있는 어떤 도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기술도 물질 문화예요, 여러분. 자, 기술 자체는 어떤 형태가 만질 수 있는 형태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런 형체가 있는 도구나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술 자체도 물질 문화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음식 너무나 당연한 물질 문화입니다. 음식. 근데 그러니까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레시피도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레시피도 물질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물질 문화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기술로 보시면 돼요. 기술과 그 결과인데 자, 물질 문화는 그냥 우리가 기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술과 그 결과물을 우리가 물질 문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질 수 있는 형태가 있는 의식주, 뭐 기계, 뭐 등등등. 근데 인터넷 기술 이런 것도 당연히 뭐가 돼요? 기술이니까 어디에 들어간다? 물질 문화에 들어갑니다. 어떤 인터넷 기술 이런 건 우리가 뭐 손으로 어떤 만질 수 있는 형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역시 기술이기 때문에 물질 문화로 분류가 됩니다. 자, 비물질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물질 문화처럼 이렇게 만질 수 있는 형태가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제도 문화랑 관념 문화로 구분합니다. 자, 제도 문화는 이런 각종 제도와 규범을 얘기하는 것이고, 뭐 도덕, 법, 교육, 정치, 경제 제도 이런 어떤 규범과 법, 제도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념 문화라는 것은 어떤 이건 상징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상징이 부여된 것들을 관념 문화다 우리가 얘기합니다. 추상적 이념이나 사고방식, 가치체계. 그래서 뭐 철학, 예술, 종교, 언어. 자, 철학, 예술, 종교, 언어 우리가 다 뭘 부여해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상징, 의미를 부여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관념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념 문화와 제도 문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빠를까요?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빠를까요? 일반적으로는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간의 속도 차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특히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걸 이제 문화지체라고 하는데요. 문화지체. 자, 문화지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문화지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이고, 문화지체. 문화지체는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는 빠른데 비물질 문화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보급이 순식간에 쫙 되었는데 어떤 그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뭐 범죄 같은 게 이제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사이버 범죄 이런 게 많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인터넷의 범죄를 규제하는 어떤 법은 인터넷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좀 천천히 따라가게 될 거예요. 법이나 제도나 어떤 사람들의 의식은. 그래서 인터넷은 발달했는데 인터넷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법 체계는 아직 정비가 안 됐다. 이런 게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면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뭐보다 빨라서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보다 빠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 스마트폰 보급은 엄청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스마트폰과 관련해 가지고 뭐 피싱 같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는 제도가 없다라고 하면 문화지체가 되겠죠. 자, 근데 반대로 이제 기술지체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술지체는 뭐냐면은 오히려 뭐의 변화 속도가 더 빠른 거겠어요? 비물질 문화의 더 변동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그냥 말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서양의 어떤 선진 제도를 먼저 도입을 한 겁니다. 선진국의 어떤 선진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물질적 기반이 안 갖춰진 상황, 이런 게 기술지체예요. 예를 들면 북한에서 선진국의 어떤 교통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시다. 교통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래서 교통 경찰관 있고 막 이러는데 실제로는 차량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차량이 별로 없어서 그 제도가 잘 운영이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일종의 기술지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화의 속성입니다. 자, 요거 5개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합니다. 문화의 속성 5개. 첫 번째는 공유성입니다. 공유성. 자, 문화라는 건 내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 문화라는 건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공통으로 가진다라는 의미죠. 자, 우리가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행동을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여러분 발렌타인데이 때 뭐 주죠? 초콜릿 주죠. 초콜릿.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준다는 의미는 뭐예요?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은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여자가 나를 좀 관심에 두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들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문화를 우리가 뭐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또 예를 들면 검정색 양복과 검정색 넥타이를 메고 사람들이 되게 슬픈 표정으로 어딘가를 가고 있다고 해보자고요. 자, 그걸 본 우리는 예측을 할 거야. 아, 저 사람들 어디 가고 있구나. 아, 장례식장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 문화를 우리가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는 이렇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걸 바탕으로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이제 문화의 공유성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성 되게 쉬워요. 자, 문화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한 것이다? 후천적으로 학습한 것이다. 자, 문화의 학습성이 되겠죠. 자, 문화 학습은 뭐를 통해서? 사회화를 통해서 일어난다. 뭐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자란 사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자란 사람, 어떤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문화는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 축적성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잘 외워두세요. 자, 축적성은
문화라는 게 뭐 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쌓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징 체계를 통해서 문화를 전승, 발전시키는 게 축적성이에요. 자, 축적성의 핵심은 전승과 발전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어떤 그 IT 기기들이 많이 나왔죠. 디지털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휴대폰도 있어야 되고 또 뭐 MP3 여러분 아마 모르시겠지만 MP3도 있었었고 이제 그런 뭐 PMP 동영상 보는 기계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누적이 되어서 그것이 결집돼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점점 쌓여온다라는 거예요. 상징 체계를 통해서 문화가 쌓여서 전승돼서 발전한다. 이 전승과 발전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축적성에서는 무슨 개념이 있어야 된다? 발전. 축적한다는 건 이렇게 높이 올라간다는 거니까 발전의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추가되어 점점 풍부해지는 게 축적성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성 역시 굉장히 잘 출제되고 친구들 약간은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전체성은 총체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문화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화라는 건 다 연결돼 있다는 거야. 전체적으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변화가 나타나면 다른 데서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그래서 한 부분이 변동하면 다른 부분의 연쇄적 변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 이해되시죠? 특별히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뭐 작년 수능에 나왔던 건데 세탁기가 발명이 됐어요. 세탁기가 발명이 됐는데 세탁기가 발명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사 노동 시간이 줄어듭니다. 옛날에 빨래는 엄청 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맨날 아낙네들이 저기 개울가에서 빨래 막 조패고 있잖아요. 퍽퍽퍽퍽. 그리고 밤 되면 이렇게 호롱불 켜놓고 막 두두두두두 이렇게 방망이로 이렇게 그러니까 빨래 주름 피고 막. 그래서 빨래가 그만큼 엄청 옛날에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었는데 여러분 세탁기가 발명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사 노동 시간이 어떻게 돼요?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게 되죠. 사회 진출이 늘어나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된다? 상승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연쇄적 변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탁기가 발명이 돼서 어떻게 된다?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연쇄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 총체성입니다. 자, 변동성은 쉬워요. 문화라는 건 계속 뭐 할 수밖에 없다.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용 의미가 뭐 한다? 변화한다.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총체성하고 좀 구분해서 잘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 총체성은 하나가 변동하면 다른데 연쇄적으로 변동이 나타난다. 이게 총체성입니다. 변동성은 그냥 그 문화 자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자, 문화의 속성 5개 반드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018학년도 9월 문제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미국 남서부에 거주하는 주니족이라는 민족이 있나 봐요. 절제의 미덕을 중시한다. 이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어릴 때부터 규범을 따라야 되고 집단적인 권위나 카리스마를 내세울 수 없다. 이제 일단 주니족은 절제 미덕을 중시한다라는 이런 문화를 뭐하고 있어?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공유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뭐예요? 배우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학습성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유성과 학습성이 나타나네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권력을 쥐고 뭔가 해보겠다는 권력 의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국경에 사는 야노마모족은 누가 진짜라는 그들의 관심사는 누가 진짜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진짜 문명화된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야만적 존재로 강조한다. 자, 야노마모족은 어쨌든 이런 것들은 뭐하고 있어요? 역시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공유성. 자, 선조들로부터 구전되어 오는 그들의 기원 신화에 따르면 최초로 창조된 사람은 야노마모족이며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열등한 존재이다라는 거. 자, 이들이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건 뭡니까? 선조들로부터 계속 학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시 무슨 성도 나타난다? 학습성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유성과 학습성과 관련된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문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되는 것이다. 이거 학습성이죠? 오케이. 좋네요. 니은. 문화는 정적인 상태로 머무르지 않고 발전하거나 퇴보한다. 자, 문화는 뭐한다? 변한다는 거죠. 변동성. 그래서 이건 틀렸네요. 디귿. 문화는 사회 구성원과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된다. 상호작용의 토대가 되는 거 무슨 성? 공유성이 되겠죠. 공유성. 오케이. 자, 리을. 문화는 새로운 문화 요소가 추가되어 점점 더 풍부해진다. 여러분, 추가되어 이게 쌓인다는 거죠. 쌓여서 점점 더 풍부해진다. 이건 무슨 성? 축적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2번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019학년도 자 6월 모평 문제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기억 디귿에 부각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 자, 뉴기니의 땡땡 부족 사회에서 남자는 아름답고 예술적인 것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여성은 공적인 일을 경영하고 추진하는 존재로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관념과는 좀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죠. 자, 만약 그와 반대로 성 역할을 구분하는 사회 구성원이 이 부족을 만나면 어색함을 느낄 거다. 어색함은 왜 느껴요? 나는 내가 공유하는 문화와 저 부족이 공유하는 문화가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색함 느끼는 이유는 뭐다? 공유성 때문이에요. 공유성. 내가 공유하는 문화와 저들이 공유하는 문화가 다르구나. 이것은 성 역할이 하나의 문화로서 사회마다 다르다. 타고난 특성에서 기인된다고 성 역할도 사실 후천적으로 획득된다. 후천적으로 배워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성입니까? 학습성이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여러 가지 성 역할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문화와 가족 형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요. 자, 성에 대한 인식,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다른 제도들, 여기 결혼 문화, 가족 형태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한 군데의 변화가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역시 무슨 성입니까? 총체성입니다. 총체성. 자, 그러면 1번 기억은 문화가 계승되고 발전된다. 자, 계승되고 발전한다, 전승된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성? 축적성이죠. 그래서 이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2번 기억은 한 문화 요소의 변화가 다른 문화의 연쇄적 변화와 관련 있는 건 무슨 성이야? 총체성이야. 총체성. 근데 기억은 공유성이죠. 땡. 3번 니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 문화 요소가 사라지거나 변화한다. 이거 변동성이죠. 땡. 4번 디귿은 특정 상황의 상대방 행동 양식을 예측할 수 있다. 이건 공유성이죠. 땡. 5번 디귿은 문화 요소가 다른 문화 요소와 관련을 맺으며 전체를 이루고 있다. 총체성. 좋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문화 부분 쉽게 그냥 이렇게 재밌게 생각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왜 안 없어지니? 짠. 자, 여기 보면 자 2019학년도 9월 문제 되겠습니다. 또 이제 문화의 속성이에요. 자, 공통적으로 부각된 문화의 속성. 자, A국에서 기혼 여성은 두건을 착용해야 돼요. 이 문화를 A국에서 공유하고 있죠. 무슨 성? 공유성. A국 사람에게 이거 두건을 하는 건 기혼 여성의 표식이자 상징물이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네요. 아, 공유성이구나. 그다음 B국에서 식사할 때 남성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먹는데요. 이게 어떤 남자다움, 마초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건가 봅니다. 이것도 뭡니까? 공유성이죠. 어려운 건 전혀 없죠. 기억, 구성원과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 공유성 좋네. 기억 좋고요. 이건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문화가 풍부해진다. 이건 무슨 성이에요? 축적성이죠. 문화가 풍부해지는 거, 축적성. 디귿,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해주는 거, 공유성. 그래, 디귿 좋네. 인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가 변화한다. 이건 뭐야? 변동성이죠. 정답은 기억 디귿. 너무 쉽지.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019학년도 수능 문제 되겠습니다. 제가 가보고 싶은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의 모습이 나타나 있네요. 여러분 꼭 가보세요. 대학 가시면 이렇게 배낭 메고 한번 가셔야죠. 자, 파르테논 신전은 고대의 아테네인들의 지혜가 집약돼서 형성된 건축 문화의 대표적 사례다. 하여튼 아테네의 기술 수준이 높았던 것이고 또 뛰어난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테네 신전은 국력과 기술력, 예술 정신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것이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문화가 전승되면서 더욱 풍부해짐을 보여준다. 그쵸? 아테네인들의 지혜가 오랜 기간 이렇게 쌓여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승돼서 풍부해진다. 축적성 말하는 건데, 그렇죠? 니은의 문화는 문화시설. 자, 여기 보면 건축 문화. 이거 생활 양식이죠. 그래서 넓은 의미예요. 넓은 의미. 그래서 니은의 문화는 넓은 의미인데, 자, 문화시설에서의 문화는 어때요? 여기는 좁은 의미죠. 좁은 의미. 예술과 관련된 시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니은은 틀렸다. 자, 디귿은 물질 문화. 기술은 물질 문화예요. 이건 볼 것도 없어. 기술은 물질 문화. 리을, 예술. 자, 여러분 예술 중요한데요. 예술이라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강한 상징을 부여하는 거죠. 선생님
건축, 예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분명히 형태가 있기는 한데 예술이라고 우리가 이제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분류할 때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상징으로서 어떤 형태를 갖춘 의미보다는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얘기하기 때문에 예술은 비물질 문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예술은 비물질 문화다. 그래서 디귿은 맞구나. 자, 미음은 파르테논 신전은 기술력과 예술 정신이 결합돼서 만들어졌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결합돼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각 문화 요소들이 전체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뭐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갈게요. 자, 2020학년도 6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역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국에서 사람들이 하나의 큰 냄비에 찌개류를 나눠 먹는 것은 농경 문화와 공동체 의식과 관련 있는 것이다. 총체성 드러나죠. 나눠 먹는 그 어떤 문화 현상이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갑국에서 그것을 뭐 한대요? 자연스럽게 나눠 먹는다는 거지. 공유성도 나타나 있죠. 공유성. 자, 다음 을국에서 각종 데이를 만들어서 즐기는 건 기업의 놀이 문화와 기업의 마케팅이 역시 뭐예요? 총체성이 드러나 있죠. 여기도 총체성. 그리고 을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 역시 공유되고 있죠. 공유성. 그래서 공유성과 총체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골라볼게요. 1번 기억. 문화는 고정된 게 아니라 변한다. 이건 변동성이죠. 변동성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문화는 사회 구성원과 원하는 상호작용. 공유성 좋아요. 디귿. 문화는 여러 요소들이 관련을 맺어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총체성 좋아요. 리을. 문화는 세대 간 전승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더욱 풍부해진다. 이거는 축적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관련 없네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 뭐 문화 문제 너무 쉽죠? 이렇게 편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9월 모평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문화의 속성이죠. 자, 외국에서 운동을 하는 갑은 현지 언어를 사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지금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무슨 성? 학습성 나타나 있죠. 학습성. 그리고 처음에 현지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어. 공유성도 뭐 역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 언어를 내가 공유하지 못해가지고 의사소통이 좀 어려웠다는 얘기죠.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스마트폰 자, 여기는 이제 위에는 공유성과 학습성이었고 스마트폰이 보편화됐으니까 역시 또 공유성 나타나 있고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그럼 총체성도 나타나 있죠. 총체성. 스마트폰이 등장으로 이런저런 변화가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을 꺼리던 을도 시층으로부터 사용을 배웠다. 학습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공통으로 부각된 속성이어야 하니까 이 공유성과 학습성이 공통이죠. 총체성은 지금 공통이 아닙니다. 이 갑의 입장에서는 총체성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성과 학습성과 관련된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전승된 문화에 새로운 요소가 추가된다. 이거는 뭐예요? 축적성이죠. 땡. 개인의 사회적 행동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이거 학습성. 학습성 좋네. 디귿. 새로운 특성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특성이 소멸되게 이건 변동성. 땡.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이다. 학습성. 좋네. 학습성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니은과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공유성과 관련된 거는 뭐 여기 선지에는 없지만 학습성과 관련된 두 개를 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2020학년도 수능 문제 되겠습니다. 자, 문화의 속성인데요. 뭐 역시 문화의 속성 굉장히 간단하죠. 자, 세탁기 발명으로 가사노동 부담이 줄어들자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상승했다. 자, 이거 총체성이라 그랬죠. 하나의 변화가 여러 연쇄된 변화를 나타낸다. 북아메리카에서 유럽계 여성의 단발은 자유의 상징이었는데 원주민 여성에게 단발은 상중, 이제 가족이 죽어가지고 어떤 그 장례를 치르는 중이다라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의미가 사회마다 다르죠. 그 사회마다 공유하고 있는 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공유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C는 그러면은 여기 전체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총체성이 전체성이라 그랬죠. 그럼 남원 하나 C는 축적성이겠다. 그죠? 가볼게요. 자, 1번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건 총체성, 즉 전체성인데 A다. 바로 나오네. 좀 썰렁하지만 바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화가 다음 세대로 계승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늘어나. 이건 축적성이죠. 축적성. 그러니까 B가 아니라 C가 되고 있고요. 자, 문화가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구속한다. 이건 여러분 사고와 행동을 구속한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공유성이에요. 그래서 B입니다. B. 요 말 좀 이해해 볼게요, 여러분. 문화가 사고와 행동을 구속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게 촬영을 하고 있을 때 반팔 입은 거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한여름인데 우리가 해변가에서는 막 우통 같은 거 벗고 다니면 다녀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제가 지금 촬영하면서 벗는다거나 우리 일상생활하면서 우통 벗고 돌아다닐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야? 왜 그러냐면 문화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우리가 가지는 문화가 바닷가에서는 좀 벗고 다녀도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뭐 밖에 지금 뭐 음료수 먹으러 가면서 아무리 덥다고 해서 벗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문화가 우리 사고와 행동을 뭐 하기 때문에 구속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우리가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우리 행동을 구속한다 이렇게 보는 건 공유성이 되겠습니다. 4번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이 만들어 사용한 줄임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은 자 기성세대가 공유하는 것과 청소년이 공유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역시 공유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5번 재외 동포 2세가 한국을 방문하였으나 한국어를 몰라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도 역시 뭐예요? 공유성과 관련 있죠. 그 문화, 그 언어를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020학년도 수능 문제였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다음 단원으로 가겠습니다.